Greetings MMA experts. 안녕하세요. 격투기 커리어 회생 방안 컨설턴트 TRT UFC 렉시입니다. 자, 오늘은 볼기가 난 분께서 볼카novski 씨가 어제 토프리한테 떡시신을 당하고 나서 볼카novski 선수가 커리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, 또 회생이 가능하다면 또 그 방안이 어떻게 될지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셨는데요. 그래서 볼기경 분께서 질문 6개를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질문 6개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세요. 볼기경 분. 선생님, 볼카novski가 토프리한테 맞고 KO 당하신 그 펀치는 누가 맞아도 KO 당하는 펀치 아닙니까? 자, 볼카신님이 토프리한테 맞고 떡시신을 당했는 펀치, 제가 어제 리뷰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거 봤습니까? 그 토프리아가 막 들어가면서 붕붕붕붕을 휘둘렀는데요. 거기서 막 연타를 맞고 KO를 당한 게 아니고, 볼카novski는 라이트 훅을 딱 한 대 맞고 그 맞자마자 바로 시동이 꺼졌습니다. 그 이후에 후속타가 몇 개 들어갔지만 그거는 이미 정신이 없는,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의 볼카novski 그 맷집에 그러니까 머리통에다가 주먹이 들어간 것이고요. 사실상 원펀치를 맞고 KO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데, 근데 만약에 토프리아 선수가 만약에 뭐 패드급의 은간우 느낌이다, 진짜 막 한 대만 맞아도 가는 선수였다라고 한다면 볼카novski가 어제 한 대를 맞고 간 거에 대해서 볼카novski 맷집 탓을 하기는 좀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하지만 토프리아의 커리어를 봤을 때 원펀치 KO가 UFC 내에서는 한 번이 있나?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있는 걸로 아는데, 라이트급에서 KO를 시켰던 선수도 유리턱이고요. 그리고 직전 경기만 봐도 사람들이 막 에미 따위를 잡고 볼카를 감히 노려 막 요랬지 않습니까? 그 에미 따위는 그 토프리한테 25분간 사람들이 말하는 핵바다를 맞고 25분간 맞고 얼굴이 김치전이 됐는데도 버텼어요. 근데도 볼카novski는 그 주먹을 딱 한 대를 맞고 갔단 말이죠. 예, 그 주먹은 다른 컨텐더들이 웬만한 엄청 유리턱인 컨텐더가 아니면은 맞았을 때 KO를 안 당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데니게가 그거 한 대 맞았다고 떡실신 당하겠습니까? 낙다운 당하거나 그러기가 오거나 그럴 수는 있죠. 하지만 그거 한 대 맞았다고 해서 웬만한 컨텐더들이 그거 한 대 맞고 그대로 떡실신 당하지 않는다.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볼카novski가 유리턱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선생님, 볼카신님이 토프리아랑 리매치 하면 어떻게 한번 이겨볼 수 있습니까? 자, 볼카랑 토프리아랑 리매치라면 볼카가 이길 수 있느냐? 자, 이번 제가 뭐 항상 말했잖아요. 뭐 볼기경 분들이 안 믿으셨지만 볼카novski는 원래 맷집이 안 좋았어요. 근데 지금까지 요게 그 수면 위로 안 드러났던 이유는 볼카novski가 하도 타격 디펜스가 좋고 푸드코도 좋고 상대랑 거리도 유지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맞아서 맷집이 들통이 안 난 것 뿐이지, 과거에 몇 번 맞아서 막 할로위가 툭 건드렸는데 막 낙다운 그 2차전에서 2번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? 그런 것도 그렇고, 막 마카체프랑 그냥 주먹 교환 한 번 섞었더니 바로 그냥 뭐 무릎 한 번 꿇고 그런 걸 봤을 때 과거에도 볼카novski가 유리턱이란 건 알 수 있었죠. 제가 항상 누누이 말했거든요. 근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. 뭐 아무도 안 믿은 건 아니고 볼기견들은 안 믿었어요. 자, 근데 지난 경기에서 누굽니까? 마카체프한테 헤드킥을 맞고 KO를 당했고, 사실상 그 헤드킥도 뭐 헤드킥 자체가 원래 세다고 볼 수는 있지만 맷집이 어느 정도 좀 좋았던 선수라면 그거 한 대로 제가 봤을 때 피니시 당할 정도는 아니야. 그거 맞고 뭐 그러기가 오거나 비틀비틀거리다가 막 몇 대 맞고 KO 당할지 몰라도 볼카novski는 한 대를 맞고 그냥 그대로 거기서 끝난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일단 헤드킥 맞고 맷집이 깎였고, 거기다가 또 뭡니까? 이제 이번에는 라이트 훅을 한 대를 맞고 이번에는 더 심각하게 떡시신 당해서 한 2분 정도를 정신을 못 차렸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볼카novski가 완벽한 유리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0%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, 그런데 토프리아랑 리매치를 이기려면 볼카novski는 진짜 한 대도 맞으면 안 돼요. 한 대도 안 맞고 토프리아를 판정으로 이기거나 아니면 뭐 피니쉬를 잡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, 토프리아한테 한 대도 안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래서 토프리아랑 다시 싸우면
99%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, 챔피언이 토푸리아가 아니면 우리 볼카시님께서 토푸리아가 챔피언이 아닐 때 그러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겁니까? 토푸리아가 챔피언이 아니면 볼카가 챔프를 먹을 수 있느냐? 일단 토푸리아가 챔피언인 이상 볼카가 챔피언 먹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보고요. 만약에 할로웨가 다시 내려와서 토푸리아를 잡는다면, 그러면은 볼카nov스키가 할로웨이를 상대로 다시 타이틀 도전을 했을 때 다시 그러면은 또 볼카nov스키가 할로웨이 담당 일진이니까 또 4차전을 이겨서 또 챔피언이 될 수도 있겠다만, 자 그런데 지금은 볼카nov스키가 2연속 KO 패를 당했고, 특히 이번에는 좀 심각하게 KO를 당해서 정신도 한 2분 정도 못 차렸던 정말 역대급 역대급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좀 심한 KO를 당했기 때문에 할로웨이 주먹에서도 완벽히, 할로웨이 물주먹을 상대로도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할로웨이 상대로도 저는 장담을 못할 것 같고, 근데 만약에 뭐 브라이스 미첼이나 모브사르 그런 애들처럼 좀 그래플링 위주인 애들, 타격을 막 엄청 잘하지 않고 막 빠따가 엄청 세지 않고 그래플링만 좀 파는 애들, 그런 애들이 만약에 챔피언이 되어 있다, 그러면 볼카nov스키가 그런 애들은 잡고 챔피언이 될 수는 있겠죠.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좀 많이 유리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한테도 맞고 그로기가 올 수 있다. 그러면 선생님, 볼카시님은 어떻게 좀 회생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? 볼카nov스키 회생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볼카nov스키가 그래도 다행인 게, 볼카nov스키가 뭐 타격가에 거의 뭐 타격가를 보면 되죠. 타격가를 보면 되는데, 근데 볼카nov스키는 다행인 게 뭡니까? 볼카nov스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한단 말이에요. 특히 그래플링 수준이 굉장히 좋아요. 예. 마카체프를 상대로 경기를 준비를 한다고 해서 크랙 존스랑 훈련도 하고 해가지고 막 지금 오펜스며 디펜스며 그래플링적으로 굉장히 실력이 좋거든요. 솔직히 마카체프 레슬링은 라이트급 애들도 못 막는단 말이야, 잘. 근데 위체급인 패드급인데 볼카nov스키가 마카체프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굉장히 잘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볼카nov스키가 현실적으로 현 상태에서 자기 커리어를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. 지금 타격가잖아요. 거의 뭐 비율을 따지자면 뭐 타격 8, 뭐 레슬링 한 2 이 정도잖아요. 그거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. 그래플러가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안 되면 안 돼. 왜냐하면 맷집 때문에 타격으로는 안 됩니다, 앞으로는. 타격을 하면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좋아도 몇 대 맞을 거란 말이야. 근데 지금 맷집으로는 이제 몇 대 맞으면 안 돼. 몇 대 맞으면 갑니다, 다시. 시동이 다시 꺼진단 말이야. 그래서 최대한 주먹을 안 맞는 방향, 그 방향이 뭡니까? 그래플링을 거는 거지. 그리고 막 또 상황이 좋은 게 볼카nov스키는 그래플링을 굉장히 잘하잖아. 예. 제가 봤을 때 모브사르랑 누굽니까? 볼카nov스키랑 그래플링으로 싸움을 벌이면은 저는 볼카nov스키가 이길 수도 있다 봅니다. 그 정도로 제가 볼카nov스키 그래플링 실력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볼카nov스키가 타격에서 스타일을 좀 그래플링 헤비한 방향으로 가면 좀 회생이 될 것 같다. 자, 그렇다고 해서 챔피언은 못 될 것 같습니다. 토푸리아가 챔피언인 이상 볼카nov스키가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챔피언이 되기는 힘들 것 같다. 선생님, 그럼 볼카시님께서 라이트급으로 월장을 하면 어떻게 좀 커리어 회생이 안 되겠습니까? 볼카가 라이트급이 어떻냐고요? 자, 지금 볼카가 지금 토프리아의 주먹에 크럼블이 됐잖아요. 볼카가 저스틴 게이츠 씨, 뭐 차롤, 포이리에 챈들러 요런 분들이 주먹을 맞으면 그냥 게이츠가 으아 한번 그냥 소리를 내는 순간 동시에 그냥 경기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선생님, 때리라도 아데사니한테 KO를 당하고 그 위체급 올라가서 다시 더블 챔프 먹었는데 우리 볼카시님도 그런 거 안 되겠습니까? 자, 페레이라랑 볼카nov스키랑 뭐 비교를 좀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게 좀 달라요. 둘 다 KO를 당했는데
자, 그러면 똑같이 한번 상황을 만들어 봅시다. 페레이라가 KO를 당하고 체급을 올렸잖아요. 그럼 볼카nov스키도 KO를 당했고, 자, 그러면은 좀 수분 감량을 덜해서 맷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라이트급으로 올라간다 칩시다. 자, 그런데 요렇게 됐나 해도 페레이라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. 왜냐하면 페레이라랑 볼카가 둘 다 원래부터 유리턱이긴 해요. 둘 다 뭐 주먹 맞으면 정신을 못 차리긴 하는데, 근데 페레이라는 볼카급은 아니에요. 네. 예를 들어서 어떤 예시를 들 수 있느냐, 페레이라가 아데사냐한테 KO 당했을 때 랩툭을 날리다가 한번 카운터를 맞아서 잠시 요렇게 되는 장면 있잖아요. 요렇게 된 장면 있잖아요. 이거 하나는 버텼잖아. 그리고 한 대 더 맞고 KO를 당했잖아요. 근데 볼카였었으면 그런 상황에서 요렇게 버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넘어갑니다. 예. 그래서 애초에 페레이라도 유리턱은 맞지만 볼카nov스키급은 아니다. 그게 첫 번째로 다르고요. 그리고 페레이라는 차이점이 뭐냐면은, 페레이라는 공격력이 굉장히 좋잖아요. 랩툭이랑 뭐 카퍼킥 이런 굉장한 공격력이 있어서 상대가 무서워서 못 들어오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. 근데 볼카nov스키는 그렇지가 않잖아요. 볼카nov스키는 뭐 킥도 별로 안 쓰고 주먹도 별로 안 쓰고 테크닉충이기 때문에 상대가 그냥 몇 대 맞고 내가 한 대 꽂자 이런 마인드로 덤빌 수가 있단 말이죠. 근데 그렇다. 그래서 볼카nov스키랑 페레이라는 그래서 좀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, 페레이라는 무서운 왁구와 강력한 공격력으로 상대가 좀 들어오는 거가 무섭도록 쫄게 만들 수가 있는데, 볼카nov스키는 그런 걸 못한다. 예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종 처방을 드리자면, 볼카nov스키가 이번에 경기 끝나고 막 이 주먹은 누가 마셔도 KO 당할 수 있는 주먹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걸 들어봤을 때, 자기 맷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를 현실을 부정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 변화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볼카nov스키가 계속 이어나간다면 퍼거슨과 비슷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베스트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래도 볼카nov스키가 역대급 선수만큼 역대급으로 싸운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은퇴하는 게 어쩌면 가장 베스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아이고, 많이 슬퍼요. 자, 휴지 이거 닦으세요. 그래도 볼카nov스키는 맷집이 문제인 거 빼고는 솔직히 패드급에서 역대급 선수다라는 점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